네, 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종입니다. 새해 첫 ETF 교실이죠. 새해 수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는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ETF 시장 235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원화로는 약 28조 원이 유입이 됐어요. 달러 환율이 또 워낙 또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로 환산된 금액 역시도 커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에너지 섹터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최근 이제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자금 유입까지도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 유출에서는 미국 국채 ETF에서 자금 유출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이제 시장 급락이 있었죠. 역시나 이제 급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붉은 모습이고요. 먼저 이제 시장 전체 보시게 되면 미국 나스닥 100 ETF인 QQQ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 금리 상승이다 보니까 채권 ETF인 TLT, 미국 장기국채 ETF인데 TLT 역시도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스타일별인데 확실하게 이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죠. 대형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순으로 좀 더 이제 낙폭이 작았다라는 점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섹터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좀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술주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 에너지 그리고 이 금리 상승에 힘입은 금융 섹터의 상승이 좀 눈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기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떤 예대 마진 확대라든가 혹은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 신용도 올라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국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의 하락이 좀 눈에 확연하게 좀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이고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유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 이 개별 국가 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이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률 상위입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상승률 상위의 경우에는 원유 그리고 우라늄 관련 산업 ETF들이 상승률 상위를 좀 차지를 했고요. 자, 최근 1년 주가 흐름으로 보게 되면 원유 서비스 산업 굉장히 급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으로 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 올라오면서 원유 서비스 산업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우라늄 채굴 산업 단기간에 급등 그리고 급락을 한 이후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별 국가들의 어떤 정책 이슈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화석 연료를 벗어나서 이 친환경 관련 에너지로 건너가는 과정에 이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것과 대비돼서 굉장히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얽히면서 주가 급등락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개별 국가들이 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것이냐 혹은 이것을 조금은 이제 완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입니다. 역시나 깔끔해요. 중소형 기술주들이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의 경우에도 이제 11%대 하락을 보였는데 데이터독 혹은 제트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블록체인 산업 관련된 디지털 혁신 혹은 핀테크 테마 등도 하락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좀 표의 오른쪽을 좀 보시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해석할 때는 이 자금 수급과 함께 보시면 좀 더 유의미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어요.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테마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위험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블록체인 테마 관련해서는 자금이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담아두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 보실 때는 이 펀드 자금 수급과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좋다, 좀 더 유의미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락률 상위에 이름 올렸던 이 신규 상장 테마 ETF, IPO 관련된 ETF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잠시 이제 반등을 나오는 것 같더니 다시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중소형 기술주들이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담고 있는 이 신규 상장주 ETF 역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버라든가 혹은 스노우플레이크 등이 편입 비중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좀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종목들이 3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비 그리고 호멜푸즈 모두 이제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왔던 종목들이고요. 참고로 이제 배당 락일, 배당을 받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좀 더 이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배당 락일이 1월 12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날인 1월 11일까지는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혹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들어온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브비의 3.83%는 최근 1년 동안 에브비에서 받았던 배당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다 보니까 확정적인 어떤 배당 수익률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선생이었습니다.